발단이 된 건 전날 CBS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를 재구성한 건데,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전 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권 경쟁에 나선 나머지 세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제히 한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진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 문자에 어떻게 답도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함으로써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 만큼 사적인 연락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이라면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또 판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 윤상현 후보는 인간적인 신뢰를 거론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나 그 사모님이나 김건희 여사의 신뢰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JTBC 하혜빈입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자가 공개된 건지 건전한 의도는 아니라고도 했는데 한동훈 후보의 입장은 유정화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과를 하려는 김건희 여사를 막아섰다는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오히려 김 여사의 문자는 사과를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거기서 제가 마치 그 사과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사과를 안 했다? 그게 가능한 구도인가요? 문자가 온 지 6개월 뒤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공개된 것도 건전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혹은 친윤계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신지호 캠프 총괄 상황실장은 김 여사의 문자는 1월 19일에 왔다면서 그 직후 사과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건 오히려 친윤계 인사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저에게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이슈가 큰 이유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저한테 저 얘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얘기 같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은 직접 김 여사의 문자에 답하는 대신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당을 취재하는 정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한 전 위원장이 실제 문자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문자가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공개된 문자 내용은 대국민 사과라기도 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면서 어제와 달리 좀 적극적으로 반박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대답을 안 한 뒤 거의 바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잠시 타임라인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문자를 받기 전날이죠. 바로 18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한 날입니다. 잠시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날이죠. 하지만 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장해찬 전 최고위원 등 일부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과 불가론이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1일엔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한 전 위원장 측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문자 자체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쩌다가 외부로 공개된 겁니까? 일단 이 재구성된 문자 자체는 어제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입수 경위는 알 수 없어서 좀 추측은 조심스럽지만요. 문자 자체는 두 사람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온 걸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한 정치권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안, 즉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기류를 제지하려는 쪽에서 뿌린 것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7.23 전당대회의 그 전당대회 개입이 매운맛이다.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다. 네, 그리고 한동훈 캠프의 신지호 총괄 상황실장이 이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만드는 게 오히려 여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문자 논란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이승환 의원님, 일단 둘 사이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간 거는 맞죠? 문자로인지 혹은 무슨 다른 유선상인지 아니면 공식 라인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저 문자 자체도 지금 재구성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2, 3주 전부터 이런 문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그때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지난 1월 24일 저희 당에서 이제 공천이 막 한참 진행되고 했을 때 네. 그때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김건희 여사가 당에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워딩들하고 저기 나왔던 워딩들하고 좀 이렇게 중첩되는 게 있어서 네. 뭐 어느 정도 정황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뭐 문자다, 유선이다, 공식 라인이다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당에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이걸 검토했다라고 했는데요. 당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때 의견 자체는 이거는 명품백을 받은 어떤 그 사건보다 의도적으로 용부인에게 접근해서 몰래카메라 시계를 가지고 촬영한 게 더 문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런 부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야권의 공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까지가 작년 1월 말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과 의사 전달 문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과 소통했냐 안 했냐는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분들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문자를 공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1월 달에 이미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의혹성 축축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전당대회를 좀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뭐 우리에게 좋은 현명한 그런 이슈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1월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 당에서는 입장까지도 논의를 했다라는 네. 건데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번이 아니라 5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상으로. 글쎄요, 이거는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뭐 제 개인으로 봐도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뭔가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자를 밝힘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뭐냐?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잘못했든 안 했든 어찌됐건 당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나는 사과할 용의가 있어. 그런데 그 사과를 한동훈이 막아서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딱 설정이 되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미지를 업시키는데 이번 문자 폭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당시에 이 문자 뭐 4-5번 주고 4-5번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해명을 하기를 당시에 사과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사과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내가 그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로 본인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서 혹은 다른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얘기와는 정반대되는 얘기, 마치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지금 치닫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번 여권 전당대회에 침투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또다시 누군가 특정 후보를 몰아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자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언론 인터뷰에서 사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24년 1월 메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아랫줄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고는 좀 사뭇 다른 표현인데, 자, 그렇다면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고 하면 따르겠다라는 건 이 내용이 맞다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 모두 다 글쎄요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평소 관계를 또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으로 이제 그 임명이 되기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그 전에도 이제 고발사주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랑 개인적으로 카톡을 또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저것을 허락을 받는 듯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쉽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것의 진위 여부보다는 뭐 큰 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원문이 공개되어야지 진위뿐만이 아니라 진의도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와 카톡이 공개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의 카톡 스타일이 저렇게 장문을 정제된 언어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누군가 가공을 해주어서 저렇게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 말만 보고 저희가 사과의 의사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문을 누군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진위를 절대 알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가공을 해서 내보임으로써 뭐 본인의 이미지, 뭐 김건희 여사 측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전에 공개됐던 카톡 메시지하고는 문장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재조합이나 가공 가능성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재구성은 실제로 저걸 공개하던 분도 약간 재구성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고요. 근데 저는 이거의 진위 여부는 사실 이전에도 좀 보도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성을 봤을 때 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이 한동훈 후보가 답장을 안 했어도 영부인이 혼자서 사과할 수 있지 않았냐, 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영부인이 혼자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저 문자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본인이 사과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영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두려웠을 거예요. 선거 국면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웠을 거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또 총선에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문제는 한동훈이 왜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왜 묵살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당권 주자 후보들이 공격하는 지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 그때 비대위원장 당시에 자신의 선거조차도 한번 해보지 않은 정치적 초보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큰 내용을 두고 이걸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총선의 터닝 포인트, 골든 타임을 판단 미스로 놓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